제409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민선 8기의 첫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이 예정돼 있죠. 도정 질문을 앞두고 어제 국민의힘 도의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2달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제주 도정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가 이제 2달, 그리고 이제 좀 며칠이 좀 지났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상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제 장기화로 인해서 대외 내외적인 그 상황이 상당히 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영훈 이 민선 8기 도정은 도민과 소통을 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오영훈 지사의 그 장점이 어떤 이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이제 중앙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정을 잘 이끌어 간다라면 분명 좋은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그 말로서가 아닌 행동과 그리고 이제 실천을 보여주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주도정 그리고 제주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민주당인 정치 지형인데 김경학 의장은 같은 당이지만 어영부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제주도정을 잘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가 그리고 이제 도의회가 다수당을 유지한 채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도의회가 제대로 이 도정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협력할 것은 이제 협력을 해야죠. 하지만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민생 경제가 안 좋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꺼이 이렇게 협력은 해 나가겠지만 도민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민이 정서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바로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의결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이라는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체크스 앤 밸런스의 원리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고 또 다른 태풍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피해 지역 둘러보셨을 텐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던가요? 예, 지난 9월 초 이 태풍 흰남노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 접수가 이제 12,000여 건이 이렇게 접수가 돼 있고 7억 2,300만 원이라는 그런 피해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부상하는 이제 태풍들이 있고 18일 주말일쯤이면은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속히 이제 피해 복구가 이제 완료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인명 이 대피 계획 어떤 재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12대 도의회가 민선 8기 도정을 상대로 첫 도정 질문에 나서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인가요? 사실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하는 이제 첫 이제 도정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은 이제 한껏 이제 많이 공모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좀 열의가 이제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년에 이제 직접 이 도지사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두 번밖에 없어서 질문 이를 상당히 좀 기다려왔다. 어떤 학수고대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더 정확할 거예요. 이번 질문은 아마도 어떤 지사의 도정 철학 그리고
핵심 공약에 대한 질의가 이렇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2공항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 수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이렇게 많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그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이 상당히 그 어떤 예견되는 어떤 치열한 어떤 공방전 이런 것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인사를 놓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도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간의 어떤 도정의 인사 평가를 해본다면요?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도민이 기대와 그리고 이제 눈높이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많은 이 도민들께서 오영훈 도정이 그래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 민선 8기 도정도 어떤 뭐 측근 인사 챙기기라든가 이제 보훈 인사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인사가 이제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써야만이 모든 일이 이제 잘 풀린다는 얘기인데 첫 이 단추가 이렇게 좀 잘못 좀 끼워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의 인사도 남아 있는데 네. 여기서 변화를 보여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뭡니까 인사와 이렇게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뭐 원칙과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출자 출연 기관장 그리고 이제 어떤 공기업 그 사장을 개방형으로 두는 그런 목적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공직에 개방직을 두는 목적은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자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현재의 그 제주의 출자 출연 기관과 그리고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 제대로 좀 잘 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그동안 보게 되면 왜 우리 그 의회에서 계속 이제 지적을 받고 있을까? 왜 그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을까? 왜 누적된 그런 그 적자를 계속 하고 있을까? 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이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좀 막강해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좀 폐지가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이렇게 실종이 되었죠. 근데 이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제 자기 결정권이 존중이 되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미리 그 사전에 예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의 그 행정 체제를 제대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후에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자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선 8개 도정이 뭐 추경안 등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2022년 올해 그 제1회 그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우리 일상 그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추경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8,500억이라는 이제 역대 최고의 그 추경 예산이었지만 그 절반 이상이 일반 그 정책 그 예산에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그 규모에 비해서
어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겠다라는 상황에서 탐나는 점 운영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KBS가 이제 추석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탐나는 점 운영에 대해서 도민들의 입장은 엇갈렸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저도 할까요?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발행액 규모를 좀 줄여서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의견은 뭐 전면제 또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된 속에서 이 메마른 이 지역 경제의 어떤 그 활력소를 담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뭡니까 지역 화폐가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이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고 국비가 이제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 이제 지방자치 재원에서 이렇게 좀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자체 예산 한 200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소상공인 이제 가맹점 그 현장 할인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첫 도정 질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